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우, 용민입니다. 네, 저희는 미, 위, 빌드, 너로 나를 쌓아 올리다. 함께 싸움으로써 점유하게 된 공간, 시도, 주체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크로마키를 해석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개인 주체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배경에서도 존재하는 나라는 본질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즉 가변하는 배경이 아닌 꿋꿋이 그 자리의 주체로서 존재할 피사체에 집중을 했고요. 어느 배경에서 존재할 나라는 본질이 저희가 해석한 크로마키의 핵심입니다. 특히 나라는 나에 대한 관심은 저희에게도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요. 저희가 과제를 진행할 때, 아이디어 전개할 때 되게 많은 얘기를 했고, 이제 그때 저희가 공통적으로 공감했던 부분이 이제 살아가는 게 끝없는 자기 탐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더 가까워졌던 경험 또한 공유했고요. 즉, 내 말에 귀 기울여줄 누군가 있었고, 그 덕을 봤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잘 구현할 공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저희는 도서관을 떠올렸습니다. 도서관을 통해 저희는 성장해 왔고요.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전범이 될 뉴노멀 도서관이 등장할 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조되고 있는 나라는 존재, 탐구를 지원해줄 공간, 전염의 우려에서 벗어나고 자신에게 집중할 기회를 한층 더 제공할 선택적 공유 공간을 큰 세 가지 꼭지로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할 그룹 꿈마을 도서관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벽돌로 가득한 동네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과 얼굴로 소개될 도서관은 지역 거점의 의미를 지니는 만큼 그 맥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가득한 동네입니다. 그만큼 많은 예비 이용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들이 담은 그들의 주거 공간이 잘게 구획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가 본 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동네에 공공기관이 새롭게 등장한다면은 그 기관이 갖출 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4곳 정도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의 우선 가치인 자기 탐구라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시기를 좀 이르게 미리 가능성을 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역 청소년 도서관으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진행할 프로젝트의 타깃을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나를 찾는 과정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되도록 적절한 시기에 그 가능성이 아이 앞에 놓였으면 좋겠고, 또한 저희는 이제 저희 말에 귀구렸던 누군가를 통해서 저희 가까워졌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렇기에 타깃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생 그리고 그들의 부모로 설정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저희는 책마실이라는 콘셉트를 제안합니다. 도서관에 생하는 마실입니다. 목적지를 갖고 걷는 보행은 도착이라는 정해진 보상을 얻습니다만 정확한 표지 없이 거니는 마실은 무엇을 만날지 얻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 마을을 거닐다가 아이가 무엇을 얻을지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 마을을 거닐다가 말이죠. 이를 위해서 도서관 한 채를 작은 마을로 느껴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 요소를 삽입하는 것이 이 도서관의 기본이 될 것이고요. 저희는 레이어드와 관련한 여러 시도를 통해서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우선 크게 두 꼭지로 설명됩니다. 주용측 전개로 설명 먼저 드리자면 쌓기를 통해 주변 주석식 공물과 맥락을 이룹니다. 레이드를 새롭게 쌓아서 다층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그리고 보람줄로 책을 갈피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새롭게 레이어드한 공간에 적용하여 여러 요소 전개를 위해 구획된 공간을 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적 전개입니다. 독서 크리에이팅, 레이블링 게임, 상담을 통해 자신과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베스 스터디입니다. 기존이 단순하고 평면적인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를 자릅니다. 이로 인해 동네에 찾기 어려운 개방감을 제공할 수 있고 레이어의 재구성의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잘려나간 레이어를 다층적으로 재배치합니다. 레이어 외부를 확장하여 테라스를 조성합니다. 다양한 공간 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선택의 폭도 증가합니다. 마실이라는 컨셉하에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신규로 생성된 프로그램을 도표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결국 도서관 한 채를 작지만 아주 입체적인 마을로 세우겠습니다. 공간을 입체적으로 경험해 사용자는 공간에 대한 인식, 마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결국 주체에 대한 인식 또한 기존 것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이 새롭게 쌓아진 도서관에서 다음으로 이제 평면도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섹션뷰를 통해서 이제 각 면마다 잘라진 모습을 표현해낸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구성으로 지하에 숨겨진 공간인 큐레이팅이 나오면 큐레이팅 공간에서 나오면 개방감이 강조된 자유로운 분위기의 리딩 공간의 역할을 하는 메인홀이 나오면서 메이커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이어진 여러 가지 동선을 따라 선택적 공유 공간인 테라스 독서 공간이나 상담실 레이블링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오면 동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건물의 높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개방감이 강조된 메인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잘려나간 레이어를 보이드 공간에 재배치하여 다층적으로 구축했고, 이로 인해 유동적인 동선이 생겨나 공간을 이용함에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됩니다. 또한 지하와 지상 공간의 구분을 일정 없애서 통행이 가능한 큰 계단 독서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입구 기준 오른편엔 정체성 찾기를 위한 놀이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블링 게임의 3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첫 걸음마로 3층에서는 표현이라는 가치를 위한 2D, 3D 영상 툴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2층으로 내려와서 3층에서의 디지털 경험을 벗어나 3D 프린터와 티셔츠 프린터를 이용한 만져보고 입어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경험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층의 플레이 메이커스 공간으로 이동하여 3D 펜과 레고 같은 말 그대로 노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큐레이팅 공간입니다. 큐레이팅 공간은 지하 구석진 곳에 위치하여 작은 아치형 터널을 지나 만날 수 있는 큐레이팅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주 요소인 상담을 주체로 연계 큐레이팅이 진행됩니다. 이 큐레이팅은 매달 주제가 바뀌며 그에 따른 전시 공간도 바뀔 것입니다. 금월의 주제는 상담, 여행, 카메라를 주제로 상정했습니다. 큐레이팅 공간의 주 타겟은 아이와 함께 방문할 부모이며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의 소통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설계 타이틀인 너와 내가 함께 쌓아올리는 것에 핵심적 기능을 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메스에서 추가적으로 증축된 테라스에서는 상담 공간과 휴식 공간, 그리고 독서 공간이 위치합니다. 상담 공간들은 각각의 성격이 부여되어 있으며 휴식 공간은 바깥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는 야외 테라스와 온전히 실내지만 높은 개방감을 지닌 실내 식재가 있습니다. 테라스 부분에 위치한 독서 공간은 메인홀의 큰 개방감보다는 선택적 공유의 성격을 지닌 프라이빗 독서 공간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설계의 주 개념이었던 것 중에 쌓기를 가져와서 이제 실물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 뒤에 있는 벽돌이 저희가 맡은 파트인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설계에서는 유리블록을 통해서 시스루 효과를 보았는데, 실물 시공에서는 실제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 벽돌을 영농 쌓기 하여서 내부가 시스루 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시공 부스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6호관 1층으로 오시면 더 이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